오늘 다룰 내용은 숫자부터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려 3조 6천억 원, 국내 증시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금액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금을 방산과 조선 분야의 미래 동력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호실 쪽에 왜 증자라는 방법을 택했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과 시장의 해석을 찬찬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벨 허인혜 기자입니다. 산업일보에서 하나그룹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고설봉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설봉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이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궁금한데요. 해외 방산, 또 해양 조선업체 지분 투자, 스마트 팩토리, 무인기 엔진 개발까지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얼마가 또 어떤 목적에 들어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자금은 크게 4가지 분야에 사용됩니다. 우선 해외 방산 거점 구축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유럽과 중동 등 주요 지역에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방산 및 조선 분야의 생산 확대와 지분 투자에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주요 방산 사업장 설비 투자에 9천억 원을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무인기 개발 시설에 3천억 원을 투자해 미래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심은 2조 단위 영업이익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채택한 배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다면서 굳이 지금 왜 유상증자를 했냐는 거죠. 작년 영업이익만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7,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올해 예상치는 2조 8천억 원을 넘어 3조 원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한 해 투자 계획은 2조 원 미만으로 잡았는데 영업이익은 3조 원이 넘게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시장에선 영업이익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건 아니냐, 그런데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은 3.6조 플러스 알파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영업현금도 증자분도 쓰겠다는 말입니다. 한상윤 IR 담당 전무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영업현금 흐름이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자 규모는 3.6조 플러스 알파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투자 사이즈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또 차입이 아닌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로는 방산기업으로서의 신용도를 들었습니다. 단기에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산기업으로서 대외 신용도는 신뢰를 보증하는 수단이고 구매 계약도 장기적인 경우가 많아서 재무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더 있습니다. 왜 지금 유상증자를 선택했느냐는 점인데요. 회사 입장에서 왜 지금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업 특성상 아무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언급이 되던데요. 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회사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기감이 이번 유상증자의 근본으로 보면 되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2030 방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방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지 생산을 또 하면 더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협력 비율을 늘려서 또 추가 수주를 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을 캐치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군함 확대 추진하고 있고 미군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 MRO 사업을 이제 수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인 시각, 이런 시각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는지, 이게 또 시장에서 궁금한 점인데요. 특히 해외 방산 거점 구축과 해양 방산 및 조선업체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 이미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지역에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협상 중인 단계인지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몇몇 투자처는 이미 꽤 구체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방산업체와는
매물 체결이 끝났고요. 지상방산 무기체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 유럽과 중동에서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지분 투자는 이미 확정된 파트너들과 협상 중이라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입니다. 이르면 올해부로 사우디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목표입니다. 호주 HAS 공장 투자 2천억 원 규모로 완료가 됐고요. 호주와 미국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확정 단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인데요. 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기존 지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초반에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황에 굳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 기존 지주들의 지분 희석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하루 만에 주가가 13% 이상 급락했는데요. 이 13%는 근 한 달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상승분인데 하루 만에 반납을 한 겁니다.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타격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상장 주식 수가 4,558만 주 정도 되는데 이번 유상증자로 595만 주, 약 13%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13%만큼 주가가 빠진 거죠. 1999년 이후 첫 유상증자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최근 주가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발표로 시장에 당혹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는 할인가로 주당 60만 5천 원에 정해졌는데 이 가격은 올해 2월 중순 수준 주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했는데 이 점에 비춰보면 지금 고점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발표 후에 며칠 만에 주가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 등 경영진들이 약 48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네. 또 주주총회에서 투자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화도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놓은 계획은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10년 안에 매출 70조 원, 또 영업이익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도 현재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확실한 자리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구상대로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곳들을 보면 미국 군함 사업, 유럽 방산 산업, 그다음에 사우디 방산 산업 투자 범위가 광대합니다. 전부 확실한 시장이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특히 미국 군함 쪽은 하나오션을 통해 지배력을 넓힐 수 있고 유럽이나 사우디는 K9 자주포가 이미 많이 수출된 곳들입니다. 이미 성장 기반을 다져놓은 만큼 이번 투자로 확실한 성장 탄력성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게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중의 핵심 쟁점인데요. 특히 국가 간 계약이나 협력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민간 업체가 생산을 맡는 구조라 어느 정도 계획된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실적이 급증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은 특성상 한 번 계약이 확정되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장이라 이번 투자가 확정 계약으로 이어지고 또 성과로 나온다면 다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가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하나그룹의 승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한화오션의 지분 7.3%를 추가로 인수했는데요. 총수 일가의 그룹 핵심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입니다. 유상증자와도 유관한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이미 시장에서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화 임팩트와 한화 에너지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서 기존 지분율 34.7%에서 42.0%로 끌어올렸습니다. 애초에 하나그룹은 2023년 5월 2조 원 규모 예전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계열사 4곳을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했는데요. 이번 거래로 나뉘어 있던 지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많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체의 지배구조를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시켰는데요. 이번 거래로 나뉘어 있던 계열사 지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모이면서
지배구조가 한층 정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번 유상증자와 연결되는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인수에 사용한 금액은 물론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을 충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룹 전략 사업의 중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승계 작업의 실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사업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전날 더벨이 손재일 사장과 만나 들은 얘기는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선 여전히 승계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왜 하필 지금 유증을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해답을 하나 측이 앞으로 어떻게 내놓을지가 이번 유상증자 성공의 첩경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두고 나온 여러 궁금증과 회사 측의 설명, 그리고 시장의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핵심은 왜 또 지금 증자를 했느냐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이 아니면 밀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투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이번 하나의 베팅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또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일부 고설봉 차장의 도움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